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날씨가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병진의 갑신의 정묘일에 경술시에 태어난 남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다사주 남자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이 정화일간인데 화극금 이렇게 하죠. 화극금, 또 화극금 이렇게 화극금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화극금하고 있습니다. 제다사주가 된 것입니다. 자, 정묘일주로 신약하죠. 여러분이 봐도 이렇게 재가 많으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사주에 재가 많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나 아닌 남한테 돈 벌어 주는 사주라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사주에 돈은 많은데 내 돈 되기가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제다 사주들이 어디가 있냐면은 돈을 만지는 곳에 많이 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그 자재 입출고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 있다든가, 아니면 총무과에 있다든가, 경리과에 있다든가, 뭐 은행에 있다든가, 조폐공사에 근무한다든가, 하여튼 돈을 만지는 그런 곳에 근무처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돈은 많은데 내 돈이 아니라 이렇게 돈 만지는 그런 곳에 근무하기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머니가 누구예요? 여기 어머니가 여기가 모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부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화극금 부고 목생화로서 정인이 되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엄마가 갑경충으로 싸우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갑경충이잖아요. 갑경충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기는 모습이죠. 도끼로 갑목을 쪼개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걸 우리가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제다 사주를 갖다 풀이해서 그런 건데, 제다 사주로 일단 이걸 잠깐 멈춰 놓고 보면은 아버지가 이 갑목을 쪼개서 이 정화를 갖다가 살려주고 있는 모습도 됩니다. 그죠? 그렇게 보이시죠?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자기 자리에 편인이라는 정편인을 놓고 있죠. 정인은 공부고 편인도 공부인데, 그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죠. 정통의 공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자격증으로 얘기해 본다면요, 이거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고, 그죠? 이거는 사설 공인 자격증으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아무튼 엄마 아버지가 싸우고 있는 모습이다. 근데 아버지가 맨날 이기는 형국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갑목 인수가 충을 당했죠. 갑경충으로 당했지 않습니까? 공부를 좀 잘 못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공부가 좀 잘 안 됩니다.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갑경충으로 이동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기도 되는 거죠. 이 갑목도 인수는 맞지만 역시 을목도 이 묘목도 인수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아실 거예요. 정화와 을목의 관계, 결국 내려오면 이게 묘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묘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 뭐라 그래요? 습을 상정이다 그랬죠. 습을 상정. 자, 이렇게 상정. 목이, 그죠? 젖은 목이 정화를 상하게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자식과 엄마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습한 목이 정화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엄마는 도와준다고 도와주는데, 그죠? 연기만 난다 이런 거죠. 젖은 나무 아궁이에 넣으면은 옛날에 시골에서, 그죠? 어머니가 밥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소나무, 마르지 않는 소나무를 넣게 되면, 그 푸른 가지를 넣게 되면 연기가 막 나와서 그 눈물 콧물을 막 나지 않습니까? 이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습을 상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습목이기 때문에 공부가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약사주, 그죠? 엄마와 아버지가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사주를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묘신 귀문이네요. 그렇죠 여러분? 묘신 귀문이 이렇게 놓아 있습니다. 자, 귀문인데 이거 귀문 관살도 되죠. 귀문, 묘신 귀문, 그죠? 묘신 귀문도 되고 또 묘신 원진도 되는 거죠.
묘신 기문에다 묘신 원진도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묘신 기문으로 보게 되면 어떠냐, 자기 사주예요. 뭐 아버지 사주든 엄마 사주든 내 뭐 동생 사주든 내 사주든 간에 이렇게 묘신 기문을 사주에 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신경이 극도로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예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묘신 기문을 놓을 때 이게 옆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묘신 기문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옆에 한 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건 약해요. 이건 묘신 기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일어나느냐, 이 가운데 자가 합과돼서 없다든가 충이 돼서 없어진다든가 그러면 묘신 기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효과는 좀 미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붙어 있을 때 바로 옆에, 그죠? 측근에 있을 때 이렇게 묘신 귀문 관살 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묘신 귀문이 있으면 어떻다고 여러분? 되게 신경이 예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얘를 갖다가 원진으로 보게 되면, 이제 원진은 뭡니까 여러분? 이 진이죠. 이게 성낼 진이에요. 그 다음에 원진은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게 원망을 원자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성낸다 이런 겁니다. 원진을 놓게 되면 어떻게 보시면 좋으냐면 아무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니야, 그걸 가지고 남을 원망하고 탓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자, 남편하고 나가 원진이 있다 그러면요, 남편이 안 오면은 궁금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안 오지? 왜 5시에 온다고 그러니까 안 오고, 전화를 한다고요. 왜 안 오나? 그래서 전화해. 그러면 알았어, 1시간 있다 들어갈게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 또 안 와. 또 전화를 해. 왜 1시간 있다고 안 오냐고. 그런데 다 왔어. 그 끊어. 근데 또 안 와. 또 전화해. 오다가 누굴 만났대. 자, 그러면 이렇게 전화를 계속 하게 되는데, 이 남편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 사람이 맛있는 거 해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나 보다. 내가 보고 싶어서, 그저 그리워서 이렇게 전화를 하나 보다.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하나 보다. 그래요. 남편 입장에서. 그런데 막상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쌩 까는 게 원진이에요. 왜? 원진이 떨어져 살게 되면 남편이 뭐 주말 부부를 한다든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갈 때는 막 그리워서 애틋하게 해. 근데 막상 오면은 그런 애틋함이 사라지는 게 원진이라고요. 원진을 놓게 되면 어떻다고요? 남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상대가 보면 제가 별것도 아니야. 그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남을 원망하고 탓하는 게 이게 원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진은 입구를 놨잖아요. 요것도 원진이 됩니다. 요게 이렇게 쓰는 것도 원진인데, 요건 입구가 들어가 있고 얘는 눈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눈이, 이거는 막 얼굴 이거로 이렇게 승을 내는 거고, 얘는 입으로 하는 게 원진인 겁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또 이렇게 보시면은 금이 많죠. 이렇게 금이 많으면 어때요? 금이 많으면 금다화식이도 화식이 된다. 금다화식이라는 얘기는 재가 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재물이 나한테 병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병이 된다. 이 시상에 경금이 떠 있죠. 이 경금이 있는데 이게 자기 재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볼 때 이거를 하나의 궁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한 몸인 겁니다. 물론 따로게도 보지만 따로따로도 보지만은 결국 내 재가 어떻게 묘술합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한 덩어리로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가져가라 그래도 신약해서 가져가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묘술합으로서 내 재를 가져가라 그래도 내 재로 만들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요. 그 돈을 벌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공부를 먼저 한 후에, 그죠? 내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게 맞죠? 자, 어떤 기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술을 내가 완전히 연마하고 터득한 다음에 어느 그 직장에 갔을 때 내가 그 제대로 된 대접을 받는 거 아닙니까? 한 1년 배웠는데 어디 가서 3년 배웠다 그러면은 그 사장이 금방 알아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완전한 숙련공이 됐을 때
그에 대한 상응한 대접을 받게 되겠죠. 이 사주가 만약에 막 태어난 자식이라고 보는 겁니다. 막 태어난 신생아라고 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 재가 많아서 이 소화 능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젖을 많이 주면 설사를 하게 돼요. 그죠? 소화 능력이 부족한데 그게 음식이 많이 들어가면 설사를 하게 되는 것처럼 역시 이 사주가 신생아라고 봤을 때 재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많이 들어오면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설사를 하게 됩니다. 항상 제 시간에 맞춰서 그죠? 젖을 줘야 위가 상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위를 베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사주가 경진, 갑신, 그 다음에 정묘, 경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재적인 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중점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주를 분석해 보면요, 이 아버지가 어때요? 경진을 놨죠. 아버지가 경진을 놨다는 얘기는 아버지 자체는 경금은 순수한 사람이죠. 깨끗한 사람이잖아요. 착한 사람이잖아요. 경이 여러분 진에 가면은 어떻게 되죠? 12운성으로 경금에 걸럭지는 신이 됩니다. 건왕세병 사묘 절태 양에 있다. 우리 아버지 자체로는 이렇게 양에 있다 나오고, 엄마는요 갑이 신에 가면 갑의 걸럭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인에 있죠. 건왕세병 사묘 절에 있죠. 이렇게 절에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때요? 양에 있으니까 이분은 아버지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상속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어머니는 절궁에 있는 거죠. 근데 보면은 두 분이 신자진 합에서 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성목 되고 있네요. 금생사역다 이렇게도 보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갑목을 쪽에서 아들한테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된다. 이런 것도 여러분 그려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